제임스 할게요. 남는 거 하겠습니다. 내가 제임스 하겠습니다. 안 해본 거 하기? 아니 안경 착 꼈길래 알로이셔스 수염 안 돼. 오케이. 그럼 형이 제임스랑 밀로 하면 돼. 원리 원칙에 플린이랑 밀러. 그렇지 플린이랑 밀로. 1. 신부 플린은 30대 다우트 아페러블 존 패트릭 쉔리 작 1. 신부 플린은 30대 후반이다. 녹색과 황금색의 제의를 입은 채 설교를 하고 있다. 그는 북동부 노동자 계급 출신이다. 확신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오늘의 설교 주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작년에 대통령이 암살됐을 때 우리 모두 극심한 혼란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절망, 뭘 해야 하지? 아이들에겐 뭐라고 설명하지? 나 자신에겐 뭐라고 해야 할까? 그때 사람들은 깊은 좌절감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잃은 우리는 서로 유대하게 됐습니다. 끔찍했지만 우린 모두 함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좌절을 오롯이 홀로 감당해야 하는 사람의 고통은 어떨까요? 지극히 개인적인 비극을 겪은 사람 말이죠. 아무도 내가 아픈 걸 몰라. 아무도 내가 진정한 친구를 잃었다는 걸 몰라. 아무도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몰라. 여러분, 혼자 고립되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창문을 통해서만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창밖에는 행복하고 걱정할 게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창 안쪽에는 나 혼자 있습니다.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듯 창밖의 사람들과는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난 모든 결과를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런 괴로움에 시달리는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그의 비밀을,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만의 슬픈 비밀을 말이죠. 이런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으면요, 침묵 말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한 화물선이 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단 한 명의 선원만이 목숨을 건졌죠. 그 선원은 힘겹게 뗏목을 만들고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따라 집으로 가는 항해를 시작했죠. 그리고 이내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보름하고도 닷새가 지나도록 구름이 몰려와 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날이 지날수록 선원은 목마름과 굶주림에 시달렸고 열병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내가 방향을 제대로 잡은 건가? 집으로 가고 있는 게 맞을까? 아니면 길을 잃어 끔찍한 죽음을 맞게 될까? 알 수 없었죠. 혹시 내가 절박한 상황 때문에 별을 잘못 읽은 건 아닐까? 오직 진리 안에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길에서 그는 끊임없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바로 여기 이 자리에 똑같은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의심은 확신만큼 강하고 지속적인 힘을 가집니다. 길을 잃었을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플린 퇴장. 2. 조명. 원장실로 크로스페이드. 알레이셔스 수녀는 책상에 앉아 만년필로 무언가를 쓰고 있다. 노크 소리. 들어오세요. 잠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알로이셔스 수녀님? 네, 들어오세요. 수업 시간 아닌가요? 미술 수업 중입니다. 시간 낭비네요.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하는 거요. 그 60분이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죠. 네, 수녀님. 저 윌리엄 런던은 어떻게 하셨나요? 집에 보냈어요. 피가 계속 나던가요? 그래요. 원래도 코피가 잘 나잖아요. 오늘은 굳게 된 맹세를 하다가 갑자기 쏟아졌어요. 저절로요? 아니면 어떻게 나요? 일부러 그랬겠죠? 네? 그럼 윌리엄이 고의로 코피를 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요. 그럴 리가요. 정말 순진하네요, 제임스 수녀님. 윌리엄 런던은 망아지 같아요. 고삐를 꽉 쥐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날뛸 거예요. 왜요? 자유로운 영혼이니까요. 그거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윌리엄의 아버지는 경찰이기 때문에 아들을 모범적으로 키우고 싶어해요. 그렇지만 그 애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죠. 앞으로도 못된 짓만 골라 할 거고 고등학교도 분명히 졸업 못할 거예요. 하긴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죠. 우린 그저 데리고 있다가 고등학교로 보내기만 하면 돼요. 원래는 가장 경험 많은 수녀님들을 8학년에 배치하죠. 맡은 바는 잘 관리하고 있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더 많은 학생들을 제게 보내는데요. 가능하면 제 손에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실수일 수 있어요. 제게 보고하세요. 저는 몬시뇰께, 그분은 주교님께, 그런 식으로 교황님에게까지 올라가죠. 절차라는 게 있어요. 따르도록 하세요. 네, 수녀님. 도널드 밀러는 어때요? 잘 하고 있어요. 좋아요. 그 아이를 때리는 애가 있나요? 아니요? 다행이군요. 린다 콘테는요? 남자애들과 따로 앉혔나요? 네.
가능한 멀리 앉히긴 했는데 딱히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주의 깊게 잘 지켜보세요. 침묵. 알로이셔스 수녀는 제임스 수녀가 없는 쪽을 응시한다. 조용한 가을이다. 저 말씀 끝나셨나요? 혹시 다른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요. 왜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니요? 그럼 아무 문제 없겠죠. 네. 감사합니다, 수녀님. 그냥 윌리엄의 코 상태가 궁금했어요. 제임스는 나가기 시작한다. 볼펜을 가지고 있더군요. 네? 윌리엄 런던이 볼펜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 애가 어머니를 기다리면서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설마 과제하는 데 쓰진 않았겠죠. 그럼요, 물론 아니죠. 애초에 볼펜을 학교에 가지고 오는 것도 허용하지 말아야 했어요. 학생들은 무조건 반드시 만년필만 써야 해요. 요즘은 전부 편한 것만 찾죠. 그래서 뭘 가르치겠어요. 오늘의 쉬운 선택이 내일의 결과를 초래한다. 틀린가요? 아니요? 맞습니다, 수녀님. 볼펜은 눌러서 쓰죠. 눌러서 쓰면 서체도 엉망이 될 거고요. 전 학생들에게 볼펜을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좋아요. 요즘은 어딜 가든 서체가 망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좀 남았네요. 앉으세요. 제임스는 망설이다가 이내 앉는다. 얘기를 좀 더 하죠. 수녀님과 대화를 좀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학기 초에 수녀님이 뉴딜 정책에 대해 수업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나쁘진 않았지만 주의하셨으면 해요. 루즈벨트 대통령을 우상화하지 마세요. 좋은 대통령이었지만 대법관 임명권을 스스로 강화시키려고 한 사람이에요. 역사적 인물을 신격화하는 건 허락할 수 없어요. 만일 성자에 대한 얘기라면 괜찮아요. 종교적이니까요. 네, 수녀님. 또 수녀님의 역사에 대한 열정에 의문이 생기더군요. 아니에요. 제가 역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바로 그 점이에요. 역사를 너무 사랑해서 다른 수업에 대해 그만큼 소홀하게 된다는 거죠. 그건 실수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수업들도 그만큼 열정이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역사 수업을 할 때 설탕을 뿌려서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해요. 수녀님 반 얘기로 넘어가죠. 8-B 반의 학생들은 어떤지 좀 얘기 좀 해보실래요? 그게 어떤 얘기를 해야 하는 건지. 스테판 안조부터 시작할까요? 반에서 성적이 가장 좋은 학생입니다. 노린 호라는요? 스테판 다음 성적이요. 브렌다 맥컬티는요? 3등입니다. 제 말의 요점을 알겠죠, 제임스 수녀님? 전 스테판 안조, 노린 호란, 브렌다 맥컬티 셋이 1, 2, 3등인 걸 알아요. 학교 전체를 보면 각 학년마다 48명씩이죠. 48명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는 게 제 일이에요. 잘난 척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수녀님도 반드시 신경을 써야만 하고요. 네, 수녀님. 제가 어디에나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아직 부족한 걸까요? 앞에 세 학생이 가장 성적이 좋죠. 그럼 그 아이들이 반에서 가장 똑똑한가요? 아니요. 가장 똑똑하다는 건 아니지만 가장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이에요. 아주 좋아요. 맞는 말이에요. 아주 윤리적인 관점이에요. 포장을 뜯지 않은 선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멍하니 입 벌리고 창문만 보고 있으면 높은 IQ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영특한 아이들에게 더 엄격하게 대하세요, 제임스 수녀님. 학생들의 영리함에 휘둘리지 마세요. 스스로의 영리함에도 속지 마시고요. 저는 수녀님이 유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훌륭한 선생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대신 학생들이 드러날 수 있게 하죠. 제가 드러냈다고요? 브로드웨이 배우처럼요. 전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있어요. 높은 무대에서 학생들을 내려다보면서요. 하나 더요. 예전엔 어디 있었죠? 성 마가렛 학교요. 여학교죠. 네. 명심하세요. 남자아이들은 자갈박같이 거칠어요. 다른 부류라고요. 전 제가 남자아이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아마 잘못 알고 있는 거겠죠? 아니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거나. 제임스는 눈물을 글썽거린다. 울지 마세요. 저는 수녀님께서 제 지도 방식에 만족하고 계시는 줄 알고. 만족은 악덕이에요. 손수건 가지고 있죠? 네. 그걸로 닦아요. 소크라테스가 만족했다고 생각해요? 좋은 선생은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 학교엔 372명의 학생이 있어요. 학교는 언제나 교육적이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규율에 대해 배우는 일종의 사회죠. 8학년 반에 순진한 선생은 필요 없어요. 그건 자기 탐닉이죠. 순진함은 게으름의 한 형태고 순진한 선생은 쉽게 속아요. 좀 더 지혜로워져야 돼요, 제임스 수녀님. 네, 수녀님. 윌리엄이 코피를 흘리면 의심하세요. 약간의 피해 판단력이 흐려지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머리와 심장을 주셨어요. 심장은 따뜻하지만 수녀님들의 머리는 차가워야 해요.
거짓말쟁이들이 수녀님께 거짓말하는 걸 두려워해야죠. 그런 학생들은 수녀님의 존재를 불편해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학생들이 수녀님을 불편해할지 의심스럽네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수녀님이 모든 걸 꿰뚫고 있다고 아이들이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좀 무섭지 않을까요? 잘못을 저지른 애들에겐 그러겠죠. 하지만 전 학생들이 저한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학생들은 그저 아이들이에요. 얘기는 자기들끼리 하는 걸로 충분하죠. 아이들에게 도덕적 수호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감시자가 되세요. 그렇게 잘 주시하고 있기만 하면 아이들에게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럼 앞으로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으로 수녀님 스스로 분별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제게 오세요. 네, 수녀님. 그게 제가 여기 교장으로 있는 이유니까요. 학생들이 이동 수업하러 갈 때 참관하나요? 네, 그런데 지금은 미술 수업 중에 여기 있네요. 윌리엄의 코가 조금 걱정됐어요. 그래요? 엘 씨가 수업 중이세요. 쉴드 씨가 오시면 춤 연습을 위해 학생들을 지하 강당으로 데려가겠죠. 네, 목요일에요. 그것도 시간 낭비죠. 하지만 모두들 크리스마스 공연 준비로 즐거워하는 거요. 난 아니에요. 굳이 성극에서 춤을 출 필요는 없어요. 또 어떤 수업이 있죠? 체육과 교리 수업이요. 플린 신부님이 맡은 수업이군요. 주 2시간이죠. 들어본 적 있나요? 대부분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거나 다른 업무가 있을 플린 땐 신부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 매우 훌륭한 분이시죠.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요. 맞아요. 지난 주일 때 설교는 아주 사적이었죠. 농구도 정말 잘 가르치세요. 시적이었죠. 깜짝 놀랐어요. 신부님들이 농구를 잘하는 모습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플린 신부님은 아주 자연스럽게 드리블도 하시고 슈팅도 막 하시던데요. 그 설교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네? 지난 주일이요. 무엇에 대해 설교하셨죠? 의심이요. 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죠? 그게 설교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요. 그렇다면 클린 신부님이 의심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누군가가 의심하고 있다고 의심하시는 걸까요? 그건 신부님께 직접 여쭤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건 적절하지 못해요. 제 상관인이 문제가 있다면 다른 신부님들이나 묘신율께 말씀드려야겠죠. 우리는 신부님들과 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사임. 저 조금 걱정이 돼서요. 알로이셔스 수녀가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뭐가요? 시간이요. 미술 수업이 몇 분 뒤면 끝나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걸리는 게 있나요? 제임스 수녀님. 뭐가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제가 지금 수녀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게 맞는지. 유감이지만 전 더 이상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야기가 와전되지 않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단지 학교에 염려되는 게 있다고만 말해두죠. 쓸데없는 걱정이면 좋겠지만요. 학습 면에서요? 지금 스무고개 하자는 건가요? 전 수녀님이 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요. 반에 집중하겠습니다, 수녀님. 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순진하지 않도록 노력도 할 거고요.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수녀님을 보세요. 부드럽게 보이고 싶어 안달이죠? 지금 여기서 분명히 말하지만 수녀님은 자신을 엄격하게 만들어야 돼요. 만일 수녀님이 지금처럼 아니란 태도를 고수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이용당할 거예요. 수녀님,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집중하세요. 명심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만 듣고 가요. 베로니카 수녀님은 곧 시력을 완전히 잃으실 거예요. 네? 어떡해요? 다른 사람들은 아직 몰라요. 몰랐으면 하고요. 교구에서 알게 된다면 쫓겨날 거예요. 수녀님을 잃을 수는 없어요. 만일 돌계단에서 내려오는 걸 보게 되면 넘어지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세요. 좋아요. 가봐요. 3. 조명. 플린 쪽으로 크로스페이드. 목에는 호루라기를 감고 있고 농구공을 들고 있다. 체육복 차림이다. 좋아, 이제 모두 앉아봐. 자, 자유투 라인에서 공을 던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심리적인 거야. 시합 중엔 팀원들과 협동을 하고 상대 팀과는 경쟁을 하지. 하지만 자유투에선 모두 자기 자신한테 달렸어. 여기서 위험한 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야. 생각이 많아지면 숨을 멈추게 되고 몸이 굳어버려. 이때 몸을 최대한 편안하게 해줘야 돼. 숨을 들이쉬고 무릎을 풀어. 지금 너 뭐라고 하잖니, 지미? 맨날 멀대처럼 멀뚱멀뚱 서 있지 말고 몸을 풀기 위한 루틴을 만들어. 몸을 움직여보고 엉덩이를 움직여. 이게 웃기니, 랄프? 진짜 웃긴 건 네가 자유투를 놓치는 거야. 이상하게 보일 거라 생각하지 마. 볼을 넣는 순간 사람들은 그런 자세 따윈 싹 다 잊어버리니까. 루틴을 떠올리고 거기에 집중하면 절대 긴장하지 않을 거다. 이거 딴 얘기인데
너희 중에 손톱이 더러운 애들이 있어. 별로 보기 안 좋아. 손톱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청결을 얘기하는 거야. 내 손톱을 봐. 좀 길지? 난 길어도 괜찮다고 생각해. 대신 깨끗하잖아. 그럼 되는 거지. 내가 어릴 때 팀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허구한 날 더러운 손톱으로 코를 막 하고 음식을 막 집어 먹었지. 아니 진짜야. 결국 뇌수막염에 걸려서 죽어버렸어. 때론 이런 사소한 것들이 큰 결과를 불러오는 거야. 콜로이, 너처럼 그 개발바닥 같은 더러운 손으로 여자애들에게 다가가면 개똥이라도 묻을 것처럼 도망가 버릴걸? 자, 진정하고 옷 갈아입고 사제관으로 가자. 과자랑 음료수 먹으면서 사나이들의 대화를 좀 하자고. 4. 알로이셔스 수녀는 정원에서 장미에 덮개를 씌우고 있다. 제임스 수녀가 들어온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안녕하세요, 제임스 수녀님. 맥균 씨가 가지치기를 했어요. 잘했는데 덮개를 해놓지 않았어요. 이러면 서리에 상해요. 벌써 서리가 내렸나요?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땐 이미 늦어요. 조경에 대해 잘 아시나 봐요. 조금이요. 수녀님 반은요? 여학생들은 음악 수업 중이에요. 남학생들은요? 사제관에 있습니다. 제임스는 사제관을 손으로 가리킨다. 정원 반대편이다. 플린 신부님과 있겠네요. 네, 아이들과 얘기 중이세요. 어떤 주제로요? 남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요. 수녀들도 사제관 출입이 허용된다면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전 남자가 되는 법을 모르거든요.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으면 좋겠네요. 수녀님은 여자가 되는 법에 대해 여학생들과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그런 방면에는 자신이 없어서요. 자신 없을 거 있나요? 그냥 왠지 전 잘 못할 것 같아요. 수녀로서의 서약을 하고 그 전에는 맨 처음에 우리나라 최초로 수녀 서약을 하신 세튼 성녀님께서는 서약 전에 이미 결혼을 하신 데다 아이를 5이나 낳으셨죠? 그러니까요. 그분은 한 번 사는 삶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걸 해내셨을까요? 인생은 아마 수녀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길 거예요. 그 안에 수많은 영적 인도하심이 있을 거고요. 전 결혼했었어요. 수녀님이요? 알로이셔스가 처음으로 웃는다. 아니 뭐 그렇게나 놀란 표정 정도는 숨길 수 있을 텐데요. 저 몰랐어요. 수녀가 되면 과거의 삶은 잊고 살죠. 남편은 세계대전에서 전사했어요. 아, 세상에. 그렇지만 나도 수녀님과 같아요. 수다스러운 여학생들에게 여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잘 가르칠 자신이 없죠. 요즘은 이 정원도 잘 못 와요. 한 40 정도 거리에 수녀원이 여기 있고 사제관이 저기 있죠. 차라리 대서양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게 낫겠어요. 예전엔 여기 산책하러 자주 왔는데 베네딕트 몬시뉴르께서도 이곳에 허무맹랑한 생각이나 하며 죽치고 앉아 계시니 이젠 올 수가 없죠. 수녀와 사제는 단둘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비록 79이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몬시니올께서는 참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현실 감각이 없으시죠? 네? 아마 지금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실 거예요.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저 그분은 아예 딴 세상에 살고 계시죠. 순수하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입에 발린 말을 잘하시네요, 제임스 수녀님. 조심하세요. 수녀님 반은 어때요? 도널드 밀러는요? 반에서 13등입니다. 알고 있어요. 나쁘지 않은 등수죠. 반에 잘 적응했나요? 실은 친구가 없어요. 뭐 2달밖에 안 됐으니 그럴 수도 있어요. 누가 괴롭히진 않죠? 네, 그럼요.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일 생기면 즉시 저한테 보내세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이 교구는 백인 가정이 대부분이죠. 누군가는 도널드 밀러를 괴롭힐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요? 플린 신부님이요. 덮개를 덮느라 분주하던 알로이셔스 갑자기 굳어진다. 그녀가 일어난다. 뭐라고요? 도널드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도널드가 복사를 맡기 시작했을 때부터요.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보고하라고는 했지만 그럴 일이 없기를 바랬어요. 제가 괜한 말을 했나 봐요. 아니요. 한번 말을 꺼냈으면 돌이킬 수 없죠. 결국 일이 터졌네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일이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수녀님은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냉정하게 생각하려고 계속 노력했어요. 근데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수녀님. 어젯밤엔 악몽까지 꿨어요. 수녀님 말씀도 잘 따르고 아이들에게 책임도 다하고 그러고 싶지만 전 무엇보다 제 마음의 평안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그 평안을 항상 간절히 갈망했다고요. 우리는 평안할 수 없어요. 여기는 수녀님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평안은 아이들의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평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의심을 가지고 보려니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기분이에요. 잘못을 밝히기 위한 한 걸음은 주님에게서 한 걸음 멀어지게 하지만 모든 건 구분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싸움은 원래 어렵고 대가도 없는 일이죠. 아이들을 대하는 게 점점 더 조심스러워져요. 아이들과 제 사이에 뭔가 벽이 느껴지는 것 같달까? 그래야만 하죠. 그렇지만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문제가 일어났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고요. 문제가 일어나길 기다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면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죠. 틀려도 상관없어요. 내가 틀렸을 리 없지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모르겠어요. 아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곳의 규정들은 풀린 신부를 보호하지만 날 방해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드러나면 신부님이 안전하지 못할 거예요. 수치심을 떨쳐내기 어려우실 테니까요. 뭘 봤죠? 잘 모르겠습니다. 뭘 봤죠? 신부님이 도널드를 사제관으로 데려가셨어요. 뭘 하려고요? 대화를 하신다고. 단 둘이요? 네, 언제죠? 일주일 전에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신부님이 설마 아니 그게 뭔가 잘못됐을 수도 있을 그 거라고는. 많은 아이들 중에 도널드 밀러라. 충분히 가능하네요. 뭐가 가능하죠? 그 아이는 외톨이에요. 무리에서 뒤처진 어린 양은 늑대의 목표가 되죠.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개교 아래 첫 흑인 학생이에요. 싸움 한두 번 정도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을 예상했어야 했어요.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었겠어요? 교활한 여우보다 더 뛰어나야 하는 게 제 일이에요. 그게 제 역할이라고요. 별일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악마라도 본 표정인 거죠? 교실로 돌아왔을 때 행동이 마음에 걸려서요. 그 아이가 뭔가 말했나요? 아니요. 표정이요. 겁에 질린 것 같았거든요. 굉장히 이상한 자세로 책상에 엎드려 있었어요. 그리고 또 숨 쉴 때마다 술 냄새가 났던 것 같아요. 술 냄새가 났어요. 알로이셔스는 사제관 쪽을 쳐다본다. 8년 전 성 보나피스에 정직을 당해야 할 신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스컬리 몬시누께서 계셨죠. 그분께는 내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었어요. 여기에서 내가 찾아갈 사람도 없는 데다 남자들이 전부 권력을 쥐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 그를 막아야 돼요. 그냥 위에다 보고하면 안 되나요? 베네딕트 몬시뉴리요? 그분은 너무 정직하세요. 바로 풀린 신부님한테 말할걸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그분은 풀린 신부님이 뭘 말하든 다 믿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할 거라고요. 하지만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지도 몰라요. 만약 저였다면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나서 그것을 마주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면 분명 회개할 것 같은데요. 제임스 수녀님, 수녀님은 수녀님 말고 다른 부류의 사람 대해서 상상해 보셔야 돼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끝없이 합리화하며 죄를 부정하는 사람들. 만일 제가 베네딕트 몬시뉴께 말씀드리면 그분은 풀린 신부 논리에 넘어갈 거예요. 그럼 사건은 묻힐 거고요. 그럼 주교님께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교회는 제가 주교님께 직접 찾아가는 걸 금지하고 있죠. 안 돼요. 몬시뉴께 보고하는 순간 이 일은 내 손을 떠나고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풀린 신부님을 내 사무실로 데려올 구실이 필요해요. 그를 추궁해보죠. 수녀님도 그때 계셔야 돼요. 저요? 아니요. 안 돼요. 저 수녀님 전 못합니다. 수녀는 신부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수 없죠. 다른 수녀가 동석해야 하고 그건 수녀님이어야 해요. 도널드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요. 못하겠어요. 왜요? 진흙탕에 발 담그기 싫으신가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그게 전 분명 당황할 거예요. 그 주제가 나오는 순간 아마 표정 관리도 제대로 못할 거예요. 수녀님, 제발 철없는 애처럼 굴지 마세요. 솔직히 나도 좀 더 든든한 아군이 필요해요. 하지만 저를 찾아온 건 바로 수녀님이죠. 수녀님께서 찾아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부당하게 학대받도록 놔두실 건가요? 그리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수녀님이 눈을 감는다면 수녀님도 이 일의 방관자로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몬시녀께 먼저 말씀드려야 해요. 뭘요? 수녀님이 그 아이의 표정에서 뭔가를 느꼈다? 아니면 그 아이의 숨에서 뭔가 냄새를 맡았다? 베네딕트 몬시누께서는 풀린 신부를 전적으로 신뢰해요. 우리만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고 다른 곳으로 좌천되겠죠. 그럼 물어보면 되잖아요. 누구한테요? 도널드한테 직접이요. 부정할 거예요. 왜요? 부끄러우니까. 그건 모르죠. 그리고 만약 그 아이가 풀린 신부를 지목한다고 해도 이곳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흑인 아이라고요. 방법을 생각해보죠. 이 일과 무관한 사안으로 풀린 신부님을 내 사무실로 초대할게요. 수녀님도 거기 있어야 돼요. 거기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사제와 수녀 단둘이 있으면 안 되는 건 둘째치고 나는 증인이 필요해요. 증인요? 신부님이 나중에 자백을 번복할 수도 있어요. 제임스 수녀가 사제관을 쳐다본다.
남자아이들이 사제관에서 나오고 있어요. 표정은 좋아 보이는데요. 의기양양해하네요. 마치 비밀을 공유한 것처럼. 신부님도 나오셨어요. 제임스 소녀님, 선택할 수만 있다면 저도 순진하게 사는 걸 택할 거예요. 하지만 순진함은 악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나 미덕인 거죠. 사건이 발생하고 그릇된 일을 직면했을 때 우린 행동해야만 해요. 전 이만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할 것 같아요. 가보세요. 나중에 얘기하죠. 바람소리. 알로이셔스는 쇼를 강하게 부여잡고 퇴장한다. 잠시 후 제임스도 퇴장한다. 5. 교장실 전화가 울린다. 알로이셔스는 차 주전자를 든 채 급하게 전화를 받는다. 성 니콜라스 학교입니다. 아, 맥퀸 씨,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어젯밤 큰 폭풍이 몰아쳤어요. 아, 아니요. 전에 아일랜드에 계셨을 때 더 큰 폭풍을 겪으셨는지 몰랐어요. 놀랍군요. 네. 아, 교회 앞마당에 떨어진 나뭇가지들을 치워줄 수 있나 해서 연락드렸어요. 아침에 베로니카 수녀님이 걸려 넘어져서 얼굴을 다쳤어요. 수녀님은 괜찮아요. 아, 더 나빠지진 않을 거예요. 고마워요, 맥킨 씨. 전화를 끊고 그녀는 시계를 바라본다. 약간 불안해 보인다. 노크 소리가 들린다. 들어오세요. 플린은 평사제복을 입고 있다. 그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알로이셔스 수녀님.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플린 신부님. 네, 그럼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린은 사무실로 들어온다. 회의 준비는 다 된 건가요? 제임스 수녀님이 곧 오실 거예요. 플린이 사무실 문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선다. 어젯밤 바람 소리 들으셨나요? 네, 들었죠. 아무도 없는 깊은 숲속에서 혼자 모닥불 앞에 앉아 어젯밤에 그 바람 소리를 듣고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고립감이 얼마나 클까요? 무시무시한 어둠이 날 짓누를 때 얼마나 두려울까요? 하느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만이 두렵다고 믿겠죠. 베로니카 수녀님이 사고를 당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베로니카 수녀님이 오늘 아침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져서 돌아가실 뻔했죠. 좀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시력이 별로 안 좋으신 거 맞죠? 수녀님 시력은 문제 없어요. 아시다시피 원래 수녀들은 잘 넘어져요. 그건 몰랐네요. 수녀복 때문이죠. 매일같이 발에 걸려요. 검정색과 흰색의 수녀복을 입고 쉽사리 넘어지는 모양새가 꼭 도미노 같죠? 제임스가 문 앞에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등장한다. 제가 너무 늦었나요? 아니에요. 알로이셔스 수녀님과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플린 신부님. 안녕하세요, 알로이시스 수녀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맥퀸 씨가 정원에 손볼 곳이 있다고 문을 잠궈 놓는 바람에 다른 길로 돌아오다가 베로니카 수녀님까지 마주쳤어요. 좀 어떠시던가요? 코피가 조금 나시더라고요. 제임스 수녀님이 사람을 때리고 다니는 건 아닌가 싶네요. 네? 글쎄요. 윌리엄 런던부터 시작해서. 아,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들어와 앉아요. 셋 다 들어와 앉는다. 플린은 알로이셔스 수녀의 의자에 앉는다. 그녀는 반응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따뜻한 차를 준비했어요. 문을 닫지만 1인치 남겨둔다.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겠습니다. 규정이니까요. 신부님, 차 한 잔 드릴까요? 주시면 감사하죠. 수녀님이 따라 주시겠어요? 네, 그럼요. 수녀님도 마셔요. 수녀님도 드릴까요? 전 이미 마셨어요. 혹시 설탕이 있을까요? 설탕이요? 네. 책상을 뒤진다.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작년 사순절에 넣어놨는데 그 후로 꺼낼 일이 없었죠. 딱히 당 떨어질 일이 없으셨나 보네요. 네, 그런가 보네요. 여기 있습니다. 서툴지만 제가 넣어드릴게요. 저는 설탕통을 들고 플린에게 줄 설탕을 작은 집게로 꺼내다가 그의 손톱을 본다. 손톱이. 근데 좀 길게 기르는 편입니다. 설탕 좀 주시겠어요? 아, 네. 하나요? 3개요. 3개요. 단 걸 좋아해서요. 하나, 둘, 셋. 수녀님도 설탕을 드릴까요? 아니요, 전 설탕은 절대 안 먹습니다. 설탕을 좋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알로이셔스가 책상에서 설탕을 치운다. 어쨌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린 신부님. 아이디어가 고갈돼서요. 크리스마스 공연을 색다르게 준비하는 건 좋은 생각 같습니다. 장면은 좀 노답이었죠? 왜요? 좀 좋았는. 제가 원래 크리스마스 공연이라면 다 좋아했어요. 선곡도요. 구세주의 탄생. 크리스마스 찬송도요. 오 베들레헴 작은 골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참 반가운 성도요. 고마워요, 제임스 수녀님. 제임스 수녀님은 쉴드 씨와 함께 올해 크리스마스 공연을 준비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플린 신부님? 뭔가 새로운 게 있을까요? 다들 크리스마스 찬송을 좋아하긴 하죠.
그렇지만 좀 대중적인 노래를 넣는 게 더 즐거울 것 같은데요. 대중적인 노래요. 네, 화이트 크리스마스 같은 곡이요. 그런 노래를 하는 목적은요? 즐겁잖아요. 아니면 눈사람 프로스티요. 그것도 좋죠. 남자의 하나를 눈사람 분장시켜서 춤추게 해도 되고요. 남자의 누구요? 오디션을 보면 되죠. 눈사람 프로스티는 마법을 믿는 이교도적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마법 모자를 쓰면 눈사람이 살아나죠. 만일 곡이 좀 더 어두웠다면 그 사람들은 그 노래가 충격적이고 이단적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제임스와 플린이 눈빛을 교환한다. 눈사람 프로스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금지곡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눈사람 프로스티는 안 되겠네요. 노트에 무언가를 적는다. 맞아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건 괜찮겠네요. 학부모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뭘 쓰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볼펜 노래가 별거 아니에요. 그 설교 내용이 떠올랐어요. 방금 떠올랐다고요? 늘 떠오르죠. 운이 좋으시네요. 잘 잊어버려서 미리 써두는 편입니다. 어떤 주제죠? 편협함이요. 신부님, 차 좀 더 드릴까요? 조금 있다가요. 세계 공의회의 메시지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더 친근해질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역사회에 맞춰서요. 지금 새로운 시대입니다. 가끔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도 부르고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도 사줘야 하죠. 아이스크림이요? 어쩌면 남학생들을 데리고 캠핑을 가야 할지도 몰라요. 우린 더 친근해져야 돼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우리를 로마의 특사가 아니라 가족으로 보도록 말이죠. 제 생각에 크리스마스 공연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의 가족이 아니에요. 우린 다릅니다. 왜죠? 서약 때문에요? 정확합니다. 우린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수님 차 좀 더 주시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교구의 노동자들은 우리가 그들과 다를 거라고 믿어요. 그건 주제를 벗어난 것 같네요. 네, 맞는 말씀이에요. 주제로 돌아가죠. 우리는 공연 때 학생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도널드 밀러요. 제임스 수녀가 차를 따르다 손을 떤다. 조심하세요, 수녀님. 흘리지 마시고요. 네, 신부님. 도널드 밀러가 어떻다고요? 크리스마스 공연 때 반드시 신중해야 됩니다. 도널드 밀러를 너무 숨겨서도 너무 내세워서도 안 되죠. 피부색 때문이군요. 그래요. 왜죠? 솔직하지 못하시네요, 클린스님. 저는 도널드는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신부님께서는 그 아이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시잖아요. 사제관에서 단둘이 사적으로 만나셨죠? 일주일 전이죠. 네, 플린 신부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다. 지금 무슨 얘기 중이죠? 도널드 밀러요. 교실로 돌아왔을 때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플린 신부가 제임스 수녀를 돌아본다. 그래요? 사제관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요, 약간 이상했어요. 이유를 말해주실 수 있나요? 어떤 식으로 이상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책상에 머리를 기대고 수녀님이 이상하다고 느끼신 겁니까? 네, 사제관에서 돌아왔으니 내가 뭔가 알고 있을까 해서 저한테 묻는 거고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공연 얘기를 하려고 부르셨나요? 아니면 이것 때문에 부르셨나요? 이것 때문에요. 좀 불편하네요. 왜죠? 왜일 것 같죠? 수녀님의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뉘앙스보단 사실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합니다. 도널드 밀러와 한 얘기 중에 수녀님께서 우려하실 만한 일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수녀님께 바로 말씀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수녀님께서 염려하실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죠. 제가 무엇을 염려해야 하는지 잘못 판단하고 계시네요. 그 아이는 제 학교의 학생이고 그 아이의 안전은 제 책임 아래 있죠. 그 아이의 안전은 문제 없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실로 돌아왔을 때 그 아이는 매우 불안정했어요. 무슨 말이라도 했나요? 아니요. 사제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있었다뇨.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단지 저와 대화를 좀 했죠. 무슨 대화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12살 아이예요. 개인적인 문제랄 게 있나요? 다시 말씀드리죠, 수녀님. 뉘앙스가 매우 거슬리네요. 지금 뉘앙스가 중요한 게 아니죠, 플린 신부님. 중요한 건 진실에 도달하는 겁니다. 어떤 진실이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잖아요. 표정 관리라고 계시네요. 그렇죠. 표정 관리요? 공연에 관한 회의를 하자고 하셨었죠, 수녀님. 그게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이유고요. 수녀님이 절 여기에 불러다 놓고 몰아넣은 이 상황까지 제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건 선 넘은 거예요. 전 대답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절 추궁하는 겁니까? 추궁하는 게 아니에요, 플린 신부님. 사제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에게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더 얘기하고 싶지가 않네요. 다들 불만이 있으시면 베네딕트 몬시뇰께 얘기를 하세요. 오늘 아침 수녀님의 이 유감스러운 행동은 과로 때문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네요. 휴식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휴가라도 좀 다녀오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주님들. 신부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알로이시우스의 다음 말에 플린이 멈춰선다. 입에서 술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플린이 돌아본다. 신부님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부터요. 플린 신부가 돌아와 자리에 앉는다. 눈을 비빈다. 술을요? 네, 분명 술 냄새였어요. 어떻게 된 거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더 이상 피할 수가 없겠네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신부님. 차 좀 더 드릴까요? 그냥 덮어두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도널드가 복사로서 미사를 돕기로 한 화요일 아침이었죠. 미사에 쓸 포도주를 마시다가 맥킨 씨에게 들켰어요. 그 사실을 알게 돼서 도널드를 따로 부른 겁니다. 웃더군요. 울더군요. 그 아이는 복사단을 그만두고 싶지 않다고 애원했어요. 안타까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한 계속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제임스 수녀가 매우 기뻐한다. 알로이셔스 수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아, 다행이에요. 이제 다 설명이 되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수녀님, 다 오해였어요. 맥긴 씨한테 물어봐도 되죠? 그러세요, 얼마든지요. 이제 다 알려졌으니 그 아이를 복사해서 제외시켜야겠군요. 그래서 피하려고 했던 건데 안타깝네요. 보호하려고 그러신 거였군요. 그래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도날드가 복사를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없습니다. 미사주를 마셨다면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전 수녀님 같은 엄격한 원칙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도널드는 이 학교의 유일한 흑인 학생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쓴 거고요. 그 아이가 복사를 더 이상 못하게 되면 말들이 오가겠네요. 이는 모두에게 알려질 겁니다. 교구의 몇몇 사람들의 무지한 믿음은 더욱 확고해지겠죠. 그 아이도 다른 학생들과 같은 기준으로 대해야만 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공연에 대해서 더 얘기하실 게 있으신지 아니요. 아니면 이게 본론이었습니다. 네, 이제 됐나요? 네. 이만 가봐야겠네요. 글을 좀 써야겠습니다. 편협함이요? 그래요. 이 사안을 처리하신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수녀님. 마음이 어두운 생각으로 가득 찰 때에는 베네딕트 몬시뉴를 찾아가셔서 말씀드리길 권하죠. 플린 회장. 조금 지난 후 제임스 수녀는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오해가 풀렸어요. 그를 믿나요? 당연하죠. 믿는 게 마음이 편한 건 아닌가요? 그럼 맥퀸 씨에게 확인해서 신부님 말씀을 입증하면 되잖아요. 그렇겠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교활해요. 그렇게 쉽게 들춰낼 수 없을 거예요. 전 신부님 말씀 믿어요. 아니요. 문제를 해결하는 뒤에 평안해지고 싶은 거겠죠.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요. 그를 무너뜨릴 겁니다. 수녀님 도움과 상관없어요. 거짓말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경험이죠. 그냥 신부님이 싫으신 거겠죠. 신부님이 볼펜을 쓰는 게 싫은 거예요. 차에 설탕을 3개씩이나 넣는 것도 싫고 눈사람 프루스티를 좋아하는 것도 싫겠죠. 그래서 신부님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저도 눈사람 프루스티 좋아해요. 여기 감옥이 아니라 학교예요. 학교답게 운영되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제가 역사를 좋아하는 건 전혀 나쁜 게 아니죠. 학생들도 저를 따라 역사를 좋아하게 된다면 오히려 잘된 일이죠. 그런 이유로 제가 선생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하시는 거면 어쩔 수 없죠. 앉으세요. 고대 스파르타에서는 목소리가 가장 큰 사람이 최종 결정권을 가졌어요. 다행히도 여기는 고대 스파르타가 아니죠. 자, 정말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수감자 취급받는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실은 다들 대체적으로는 행복해 보여요. 하지만 모두 하나같이 수녀님을 두려워해요. 네. 교육이란 그런 겁니다. 거기 있어봐요. 알로이셔스가 노트를 보고 수화기를 들어 전화를 건다. 안녕하세요. 성 니콜라스 학교의 교장 알로이셔스 보비어입니다. 밀러 부인이신가요? 아드님인 도널드 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두 분과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데 언제가 편하신가요? 남전 6. 한 여인이 친구와 함께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에 대한 소문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신 적이 없을 거라 믿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꿈을 꿨습니다. 커다란 손이 나타나 그녀를 가리켰죠. 그러자 그 여인은 갑자기 엄청난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고해성사를 하러 갔습니다. 연로하신 오르크 신부님께 말이죠. 그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소문을 얘기하는 것도 죄인가요? 전능하신 하느님의 손이 절 가리킨 것인가요? 죄를 사하여 달라고 빌어야 하나요? 말해주세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그렇소. 오르코 신부님은 대답했죠. 그렇소. 이 어리석고 못 배운 여인이요. 당신은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을 했죠. 그의 명예를 더럽힌 걸 진정으로 부끄럽게 생각하시오. 그래서 여인은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우선이 아니요.
오르코 신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집에 가서 베개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가 칼로 가르시오. 그리고 나서 다시 오시오. 그래서 여인은 집으로 가서 베개와 칼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가 베개를 가른 후 신부님에게 돌아갔습니다. 신부님이 물었습니다. 칼로 베개를 갈랐습니다. 그녀는 답했습니다. 네, 신부님. 그래서 어떻게 됐소? 깃털이요. 신부님이 말했습니다. 깃털이요? 여인은 답했습니다. 깃털이 사방으로 날렸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바람에 날린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찾으시오.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바람에 실려가서요. 오르코 신부님이 대답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7. 제임스는 정원 벤치에 앉아 깊이 뭔가를 생각 중이다. 까마귀가 온다. 플린이 들어온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안녕하세요, 신부님. 저새는 뭐가 불만일까요? 저게 무슨 새였죠? 찌르레기, 메추라기? 까마귀요? 아, 그러네요. 기도하고 계셨어요? 방해하려던 건 아니고. 아니요, 아니에요. 피곤해 보이세요. 잠을 잘 못 잤어요. 왜죠? 악몽을 꿨어요. 한번 꿈에서 깨고 나니까 잠이 다시 안 들었어요. 어떤 꿈인가요? 거울을 들여다보는데 제 얼굴 대신 검은 그림자만 있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저도 잠을 잘 못 잘 때가 있죠. 정말요? 신부님을 가리키는 커다란 손이 나타났나요? 네, 가끔은요. 저번 설교는 누군가 염두에 두고 하신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개 이야기는 지어내신 거죠? 네,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짧은 예언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성서에 나오는 비유처럼요. 만들어낸 이야기보다 실제 이야기를 해석하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인간이 해석하기엔 한계가 있죠. 현실이란 굉장히 복잡하고 정해진 결론이 없기 때문에 좋은 설교의 소재가 되지 못합니다. 어제 시골에 있는 동생에게서 편지를 받았어요. 위독하대요. 그럼 가봐야겠네요. 저희 반 애들은 어쩌고요? 도널드 밀러는 잘 지내나요? 잘 모르겠어요. 못 보셨어요? 아니요. 내일 보긴 하는데 잘 지내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번 일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전 오해를 살까봐 밀러에게 함부로 말도 못 걸어요. 꼭 이랬어야만 할까요? 저번에 복도에서 마주쳤을 땐 일부러 피했어요.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한 눈치도 보면.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엔 제게 고해성사하러 오지 않았네요. 이번엔 베네딕트 monsignor께 갔어요. 매우 친절하셨어요. 저는 별로 친절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아시잖아요. 저를 피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건가요? 신부님에 대한 믿음은 제가 아니라 알로이시어스 수녀님께서 가지셔야죠. 그럼 알로이셔스 수녀님하고 같은 입장이십니까? 그렇다기보단 수녀님은 제 상관이시니까요. 수녀님 생각은 어떤데요? 차라리 아무것도 몰랐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의심의 씨앗이 애초에 제 마음에 심겨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런 씨앗이 심겨지게 됐나요? 알로이시어스 수녀님께서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제가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잘못을 바로잡으려다가 상황이 더 악화될까 봐 두렵습니다. 정말 절망적이네요. 사실인가요? 뭐가요? 아시잖아요. 아니요. 사실 아닙니다. 전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한테 등을 돌리실 수 있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해요. 전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이 일엔 아무런 실체가 없어요. 아주 순수한 의도로 한 행동도 편견으로 가득 찬 마음엔 악해 보이죠. 전 그 아이를 복산에서 내쫓아야 했다고요. 그 아이는 아주 힘들어요. 모시도에게 그걸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학교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예요. 알로이셔스 수녀가 절 비난했던 걸 보고하면 확실하게 교장 지위를 잃게 할 수 있어요. 근거 없는 비난이었으니까요. 수녀님도 마찬가지. 지금 절 협박하시는 건가요? 절 뭘로 보는 겁니까? 아니요. 전 신부님을 믿고 싶어요. 그럼 그러세요. 아주 간단하죠. 하지만 확신이 가지 않는 거요. 전 알로이셔스 수녀에게 증명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수녀님은 결심하셨어요. 뭘요? 그 아이를 보호하기로요. 그 아이를 보호한 건 나지. 알로이셔스 수녀가 아니에요. 그분이 그 아이를 아니 다른 아이라도 도우려고 하던가요? 완전히 얼음장 같아요.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 온정, 친절함, 이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뭘 줬죠? 규칙입니다. 도널드는 도움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 사람에게만 아끼면 아이는 망가질 거예요. 도널드가 왜 술을 마셨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내가 아이들에게 인간적으로 대하는 걸 보고 억측을 하는 거죠. 전 알로이서스 수녀가 이 교구를 과거에 머물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나의 국민한 마음 파괴한 것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의도는 없으셨을 거예요. 저는 신도들을 아낍니다. 저도 알아요. 수녀님이 학생들을 아끼듯이요. 아이들을 사랑하시죠. 네.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수녀님의 얼굴에서 수녀님의 철학이 보여요. 친절함이죠.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긴 하죠. 알로이서스 수녀님의 철학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할 것도 없이 수녀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따뜻하기보다는 좀 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그러셨어요. 수녀님의 인간미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수녀님의 친절함이 약점이라고 지적하면서요. 잊지 마세요. 그거 잔인한 사람들이 쓰는 낡은 수법이죠. 도덕이라는 이름 아래 친절함을 죽이려고 해요. 사랑하는 건 아무 잘못이 없어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잊으셨군요. 사랑하라. 의심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알로이시우스 수녀가 수녀님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게 하나라도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제게서 가르치는 즐거움을 가져가셨어요. 저한테는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었는데. 그녀는 울기 시작한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녀를 토닥인다. 괜찮아요. 잘 될 겁니다. 전부 다 뒤죽박죽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살면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가 있지만 수녀님 혼자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서로 유대하는 것. 모두 깨닫고 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동생 일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가다 멈추고 전 안 믿어요. 정말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수녀님. 큰 위안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임스 퇴장. 플린은 작고 검은 책을 꺼내 무언가를 쓴다. 까마귀가 온다. 그는 고함을 친다. 시끄러! 그는 기도서를 열고 멀리 걸어간다. 8. 교장실. 알로이셔스는 창밖을 꼼짝하지 않고 응시하고 있다. 첫 노크 소리. 반응하지 않는다. 두 번째 노크 소리. 더 크다. 귀에 플러그를 빼고 종종 걸음으로 문가에 간다. 문을 연다. 38살쯤 되어 보이는 밀러 부인이 미사를 위한 옷을 입고 서 있다. 그녀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밀러 부인이신가요? 네. 들어오세요. 알로이셔스 수녀가 문을 닫는다. 여기 앉으세요.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으시길래 제가 날짜를 착각한 줄 알았어요. 아, 네. 어머님만 알고 계세요. 이어폰으로 라디오를 듣고 있었답니다. 아주 작은 라디오를 보여준다. 얼마나 작게 만드는지 보세요. 학생에게서 압수한 건데 이제는 제가 중독이 됐네요. 음악 좋아하시나 봐요. 딱히 그렇지는 않아요. 뉴스를 듣죠. 전쟁 중에 남편이 이탈리아에 있었는데 그때 뉴스를 자주 들었었죠. 이 작은 라디오를 가진 후로는 그때의 일과를 반복하네요. 비록 전쟁도 끝나고 아나운서 목소리도 바뀌었지만요. 결혼하셨었다고요? 네, 그때 남편이 전사했죠. 남편분은 오고 계시나요? 일하느라 시간을 못 뺐어요. 아, 네. 제가 무리한 부탁을 했군요. 도널드는 잘하고 있나요?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성적은 평균 정도고요. 다행이네요. 복사를 못하게 돼서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이유는 얘기하던가요? 포도주를 마시다 들켰다던데요. 맞습니다. 네, 그게 맞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정말 착한 아이예요, 수녀님.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모자랄 정도로 착한 아이죠. 그리고 이 학교에 온 게 얼마나 큰 기회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저 이 모든 상황이 좀 버거웠던 것 같아요. 모든 상황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죠? 혼자만 피고색이 다르잖아요. 이 학교의 첫 흑인 학생이에요. 아이 혼자 감당하기 힘든 환경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널드도 자기 해야 할 바를 해야죠. 어쨌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럭저럭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어떤가요? 포도주 때문에 애 아빠한테 죽도록 맞았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 남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수녀님이라도 그냥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어야 하죠. 애 아빠는 이 학교에 다닌 걸 애초에 반대했어요. 왜죠? 다른 남자애들과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직까지 제가 한 그런 일은 없었죠. 다행이죠. 그 신부님, 그 필린 신부님께서 우리 애를 정말 잘 봐주시더라고요. 네. 플린 신부님을 만나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없다고 봐야죠. 미사 때만 보고 직접 만난 적은 없죠. 그냥 뭐 도널드한테서 신부님 얘기를 듣는 거죠. 뭐라고 하던가요? 뭐 플린 신부님이 그러죠. 도널드는 신부님을 존경해요. 신부님은 도널드에게 기꺼이 시간을 내주시죠. 아이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요. 도널드는 그게 필요해요. 밀러 부인? 사실은 문제 하나가 생겼습니다. 네, 저를 오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학교 일로 바빠질 텐데 시간을 내면서까지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 건 뭔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도 이 말 먼저 드릴게요. 6월까지만이에요. 네? 무슨 문제든지 간에 도널드는 그냥 6월까지만 여기서 버티면 된다고요. 그냥 고등학교로 올라가니까요. 그렇죠. 도널드가 여기를 졸업하면 더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도널드는 공부머리도 있고 공부 욕심도 있어요. 지금으로선 졸업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좋네요. 그거면 됐어요. 그 밖에 다른 문제는 전 상관없어요. 과연 그러실 수 있을까 싶네요. 말씀해 보세요.
필린 신부님과 아드님과의 관계가 염려됩니다. 무슨 염려요? 뭘 염려하시는데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적절한 행동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좀 봐주면서 사는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염려하는 건 필린 신부가 아드님을 추행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했을 수도 있다?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증거는요? 없습니다. 그럼 아무 일도 없었겠죠?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글쎄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싶지가 않네요. 듣기 힘드신 거 이해합니다. 전 필린 신부가 도널드에게 미사주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도널드가 이상하게 행동하진 않던가요? 아니요. 평소와 다른 점은요? 평소와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저기 수녀님, 전 아무 문제도 없었으면 하는데 왠지 수녀님은 완전히 거기에 꽂히신 것 같네요. 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네요. 잘 알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엮이고 싶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수녀님께서 따지려는 건 아니지만 만약 신부님과 제 아들에 대한 뭔가 확실치 않은 뜬 소문을 얘기하시는 거라면 그게 모든 제 아들 잘못은 아니라는 거죠. 도널드의 잘못이라는 게 아닙니다. 도널드는 그저 애일 뿐이죠. 알고 있어요. 12살이에요. 만약 누군가가 무슨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건 12살짜리 남자애가 아니라 다 큰 성인이겠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신다면서 제가 지금 여기 앉아서 제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수녀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제가 아니라 그 신부님이 여기 이 자리에 있어야죠. 어머님이 여기 계신 건 제가 도널드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걱정 안 하는 줄 아세요? 물론 아니죠. 하나만 물을게요. 정말 신부님이 도널드에게 포도주를 마시겠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째서 제 아들이 복사단을 그만두게 된 겁니까? 그 사람이 줬다면서요? 아이는 들켰고 그는 들키지 않았으니까요. 어째서 사제직에서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는 다 큰 어른이죠.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죠. 그런 사람을 콕 집어서 끌어내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잘못을 아이에게 뒤집어 씌우는군요. 제 아들이 비난받고 처벌받는 건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게 손쉬운 거죠. 왠지 아시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지금 흥분하게. 항상 이런 식이니까요. 수녀님은 이제서야 아셨겠지만 원래 이런 식이고 지금까지 늘 이런 식이었어요. 그 누구도 예복 입은 남자와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수녀님. 그는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젠 아드님을 손에 쥐고 있죠. 그러라고 하세요. 뭐라고요? 6월까지만이에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계세요? 수녀님보다 잘합니다. 저는 그 남자가 아드님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거나 이미 가졌다고 봅니다. 그건 모르죠. 전 알아요. 왜 수녀님이 모든 걸 다 알아야 하죠? 확실하지도 않잖아요. 제발요, 수녀님. 무슨 대단한 대의명분을 가지고 계시길래 제 아들까지 여기에 끌어들이시려는 건지 모르겠네요. 도널드님이 충분히 힘들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도널드한테 이득이 된다면 뭐라도 좋아요. 그 밖에 나머지 일들은 제 손 떠난 거예요. 6월에 이 학교 떠날 때까지 그럼 내버려 두세요. 도널드는 어떻게 처신할지 알아요. 제가 어떻게 처신할지 잘 가르쳐 줬어요. 그게 엄마가 돼서 할 소린가요? 죄송하지만 수녀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실 겁니다. 알 만큼 알아요. 규칙 따위에는 빠삭하실지 몰라도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죠. 뭘 용납해야 할지는 확실히 압니다. 본인이 용납하고 싶은 것만 용납하셔서 거기에 갇히신 거겠죠. 그게 진실이죠. 이렇게 날카롭게까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수녀님은 그냥 여기 앉아서 이 교장실 그 안에서 남자는 내 학교 안에 있다고요. 뭐 어딘가는 있어야겠죠. 어쩌면 다른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남자아이들을 노린다고요. 글쎄요. 어쩌면 뭐 그중 몇몇은 뭐 그러길 바랄 수도 있죠. 수녀님은 어쩌면 짐작조차 하지 못하셨겠지만 제 아들이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게 애 아빠가 죽도록 팬 이유죠. 그 포도주 때문이 아니라요. 도널드는 존재 자체로 그렇게 맞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죠? 전 도널드의 엄마예요. 그 아이의 타고난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아이의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이 그렇게 만드신 건 제 아들 책임이 아니죠. 제 말 잘 들으세요, 어머님. 전 행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타고난 성향에 대해 얘기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한 남자의 악행을 밝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골치가 아프다고요. 이건 그 아이의 성향이 아니라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한 문제예요. 아이의 성향도 그 남자에 관한 거라고요. 그럼 이제 그만하세요. 결국 이렇게 큰 소리 나오게 만드시네요. 어쨌든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제 제가 아는 전부네요. 도널드는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다른 애들한테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 왔죠. 전학 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잘 됐죠. 애 아빠는 도널드 싫어해요. 애들도 도널드를 싫어하죠. 딱 한 사람만 도널드한테 잘해줘요. 신부님이요. 제 아들한테 손을 내밀어 주시죠. 무슨 의도가 있었다고요? 맞아요. 사람들은 모두 다 의도를 가지고 있죠. 수녀님도 의도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신부님한테 가서 도대체 왜 제 아들한테 잘해주시냐고 물어볼까요? 아니요. 이유는 상관없어요. 제 아들은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누군가 신경 써주고 도널드가 가는 길을 끝까지 지켜봐주는 어른이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신부님처럼 배우문지 친절을 100%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6월까지만이에요. 언제나 모든 일이 흑백같이 뚜렷할 수는 없어요. 뚜렷한 것도 있죠. 아드님을 학교에서 퇴학시키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왜죠? 도널드는 잘못한 게 없다면서요? 어떻게든 제가 이 일을 멈춰야 하니까요. 그렇게 다 수년 뜻대로 하시려고 제 아들에게 상처를 주셔야겠어요? 아드님으로 끝이 아닙니다. 다른 아이들이 더 있을 수도 있었고 앞으로도 더 생길 겁니다. 그럼 그 신부님을 쫓아내세요. 그럴 겁니다. 그럼 도대체 나한테 뭘 어쩌라는 건데요?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예요. 뭔가 알고 계셔서 절 도와주셨으면 했지만 그럴 것 같진 않네요. 제발 도널드는 이 일에서 떼주세요. 남편이 알게 되면 애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노력해보죠. 밀러 부인은 일어난다. 모르겠어요, 수녀님. 수녀님 아마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수녀님과 제가 같은 편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제 아들과 제 아들에게 잘해주는 사람 편에 설 거예요. 수녀님도 그 편에 계시면 좋겠네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수녀님 안녕히 계세요. 회장. 알로이셔스는 분노로 떨리고 있다. 플린 신부가 문 앞에 서 있다. 그는 분노를 참는 중이다. 들어도 될까요? 제 3자가 필요합니다. 도널드의 어머님 왜 오신 겁니까? 얘기를 나눴어요. 뭐에 대해서요? 신부님, 제 3자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아니요, 제 3자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과 나 우리 둘이서 얘기하죠. 플린이 들어오면 문을 쾅 하고 닫는다. 둘은 마주본다. 나 음해하는 짓 그만둬요. 언제든 그만두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떡해요? 진실을 고백하고 물러나세요. 내 평판을 짓밟으려고 하시는군요. 하지만 이런 짓은 결국 제가 아니라 수녀님을 물러나게 할 겁니다. 도대체 학교 안에서 뭘 하고 계신 거죠? 전 학교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물어보죠. 사제가 돼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죠? 당신 때문에 이 학교와 교구가 발전하기엔커녕 쇠퇴하고 있다고요. 쇠퇴요. 진보적인 교육과 친근한 교회로부터 말입니다. 말 돌리지 마세요, 신부님. 제가 아니라 신부님의 행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요, 이건 당신의 근거 없는 의심에 대한 겁니다. 그래요. 의심하고 있어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대체 왜 나를 의심하는 겁니까? 내가 뭘 어쨌다고? 그 아이에게 술을 줬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뒤집어 씌웠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맥킨 씨에게 물어봤죠. 맥긴 씨가 아는 거라고는 아이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뿐이죠. 어떻게 마셨는지 몰라요. 그의 어머니가 거기에 덧붙일 말이 있던가요? 아니요. 그럼 됐네요. 아무 증거가 없네.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럼 아이한테 직접 물어보십시오. 안 되죠. 신부님을 보호하려고 할 거예요. 여태 그래왔고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를 유혹했으니까. 미쳤어요? 내가 아이에게 술을 주고 더럽혔다고 이미 단정졌군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믿지 않을 거잖아요. 네. 제 말이 틀렸다면 지금 말씀하세요. 이건 술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당신 애초에 이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나 의심하고 있었으니까 제임스 수녀에게 나 감시하라고 시켰죠. 그래요. 인정하는군요. 당연하죠. 왜 그랬습니까? 전 사람을 잘 알아요. 그걸로 충분하진 않죠. 충분할 거예요. 뭐가요? 당신이 한 짓을 당신 입으로 말하게 될 거예요. 내가 한 짓이요. 네. 난 당신 학생이 아니에요. 제임스 수녀는 내 결백을 믿고 있다고요. 제임스 수녀와 얘기했다고요? 왜 아니겠어요? 당연히 얘기하셨겠죠. 도널드가 학대당하는 건 압니까? 네. 그것 때문에 교실에서 이상하게 행동했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뭐죠? 뭐냐고요? 대체 뭘 들었고 뭘 봤길래 그렇게 확신에 찼냐고요? 그게 중요해요. 난 알아야겠습니다. 학기 첫날 당신이 윌리엄 런던의 손목을 만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뿌리치는 것도 내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게 답니까? 그게 답니다. 그건 별일 아니었어요. 지금 또 뭘 쓰는 겁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당신이 말한 걸 적고 있어요. 지금 너무 흥분해서 대화 중에 중요했던 부분을 놓칠까 봐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몬시뉴얼께 당신을 왜 교장직에서 해고했는지 설명한 데 쓰일 겁니다. 오늘 아침 밀러 부인을 만나기 전 전화 한 통 했습니다. 당신이 직전에 있던 교구예요. 신부님이 뭐라고 하던가요? 누구요? 교구장과 얘기한 거 아니에요? 교구장과 얘기하지 않았어요? 수녀님과 했죠. 교구장과 통화를 했어야죠. 수녀님과 했습니다. 그건 정식 절차가 아니잖아요. 교회법은 명확하죠. 교구장에게 연락을 했어야죠. 왜요? 두 분 사이에 무슨 이해관계라도 있나요? 플린 신부님, 과거에 전력이 있던군요. 당신이 내 과거 파헤치고 다닐 권리 없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벌써 2번이나 교구를 바꾸셨죠. 교구장에 전화해서 왜 바꿨는지 물어봐요. 나 완전히 결백하니까. 교구장에게 전하지 않을 난 거예요. 깨끗해요. 내 기록들을 파헤쳐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 멈출 때까지 계속 아이를 노리고 또 다른 아이를 노리겠죠. 성환 수녀가 누구죠? 말하지 난 않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손댄 적 없어. 했잖아요.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지만 전 확신이 있고 그게 제 강력한 무기죠. 당신이 직전에 있던 교구에 갈 거고 필요하다면 전 그 교구도 갈 겁니다. 두고 보세요, 플린 신부님.
학부모를 찾을 거예요. 당신이 여전히 아이들과 있다는 걸 모르는 학부모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내가 나선다면 당신의 악행이 온 세상에 드러날 거예요. 당신은 물어뜯기겠죠? 비유적이든 아니든. 당신이 독단적으로 행동할 권리는 없어요. 영원히 엄연히 교구의 일원이니까요. 수녀의 서약 중에 순종도 있고 당신은 따라야 합니다. 당신이 교회법에 맞설 특권은 없어요. 필요하다면 교회법과 맞서야죠. 쫓겨난다고 해도요. 저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신부님. 지옥에 떨어진다고 해도요. 그걸 아직도 모르겠다면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 자, 당신이 도널드 밀러에게 술을 줬나요? 살면서 실수한 적 있습니까? 있죠. 심각한 죄였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도널드 밀러에게 술을 줬나요? 내가 무슨 일을 했든 내가 고해성사를 한 분의 손에 맡겼어요. 당신처럼요. 우린 같아요. 같지 않아요. 한번 사람을 문 개는 계속 물죠. 전 제 잘못을 부정한 적 없어요. 인정하고 멈춘 다음 벌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도널드 밀러에게 술을 줬나요? 아니요. 은폐하라는 건가요? 거짓말을 하고 있네요. 좋습니다. 당신이 내 사무실에서 안 나간다면 내가 나가죠. 여기서 나가는 순간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그녀는 문으로 간다. 갑자기 다른 톤의 목소리가 들린다. 잠깐만. 이 교구에서 다른 곳으로 전근을 요청하세요.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이 학교 출석도 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대체 뭘 하라는 거예요? 제 삶은 여기 있습니다. 아니요. 제발. 우리 인간 아닙니까? 저도 당신과 같은 피와 살이 있는 인간 아닙니까? 단순한 생각과 신념 덩어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모든 걸 말할 수 없어요. 이해하시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겁니다. 설명한다고 해도 이해 못할 일도 있는 거예요. 수녀님의 이해 범위 밖에 일이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확신이 있다고 해도 그건 하나의 감정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수녀님의 자비로운 마음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내가 평생 쌓아왔던 거 봐서라도 책임감 있게 행동해 주세요. 모든 게 수녀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난 필요 없어요. 제 평판은 이미 위태롭습니다. 평판을 지킬 수 있어요. 수녀님께서 말을 꺼내시는 순간 전 더 이상 이곳에서 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곳에서는 더 이상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저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그건 아니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건 도널드 밀러죠. 당신이 충분히 이용했으니까요. 나 잘못한 게 없어요. 나 그 아이를 정말 아낍니다. 그 아이와 비슷한 처지인 것처럼 웃어주고 동정해주고 말을 걸어준 걸 지금 아꼈다고 얘기하는 그 건가요? 아이는 친구가 필요했어요. 끝까지 기만하시네요. 그 아이가 믿음에 찬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았을 때 당신이 따뜻해졌던 건 선행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건 주정뱅이가 술 한 모금 했을 때 느끼는 따뜻함일 뿐이죠. 당신은 모든 성직자의 수치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아직까지 쫓겨나지 않은 건 교회의 소명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당신과 싸울 수도 있어요. 신부님이 질 거예요. 그거 모르는 거죠. 알아요. 수녀님은 동정심도 없습니까? 당신에게는 없습니다. 여기 있어요.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요. 원한다면 전화를 쓰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신부님. 정 당신에게 조금의 연민도 느끼지 않아요. 진정으로 회개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손톱 좀 깎아요. 알로이시스 대장. 성 니콜라스 교구의 브랜드 플린 신부입니다. 주교님과 약속을 잡고 싶어요. 암전. 9. 알로이셔스가 정원으로 온다. 맑은 날이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있다. 제임스 수녀가 들어온다. 동생은 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분을 위해 기도했어요. 잠시 떠나 있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가족들을 보고 싶었는데 계속 못 갔거든요. 그럼 그렇게 돼서 다행이네요. 참, 플린 신부님이 떠나셨더라고요. 네, 어디로 가셨나요? 성 제롬으로요. 그럼 해내신 거네요. 여기서 내보내셨으니까요. 그래요. 도널드가 상심이 커요. 신부님이 떠나셔서. 어쩔 수 없죠. 6월까지만 견디면 돼요. 전 사실 플린 신부님이 잘못한 일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요? 그가 수녀님을 설득시켰나요? 네. 결국 증명하셨나요? 뭘요? 신부님이 도널드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거요. 제가 누구에게 증명했어야 했나요? 누구에게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하지만 확신하셨잖아요. 그래요. 저도 수녀님 같았으면 좋겠어요. 왜죠? 이제 밤에 잠도 안 와요. 모든 게 다 불확실해 보여요. 우리는 편히 잠을 자면 안 되는 사람들일지도 모르죠. 플린 신부님을 성 제롬의 교구장으로 보냈어요. 네? 누가요? 주교님이 성 제롬 교회와 그 학교의 교구장으로 보내기로 하셨죠.
승진이에요. 그분들께 얘기 안 하셨어요? 우리의 선하이신 베네딕트 몬시뇰께 다 말씀드렸죠. 정원을 가로질러 가서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그럴 리 없다고 믿지 않으시더군요. 그럼 신부님은 왜 떠나신 거예요? 신부님께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거기로 가신 거죠? 예전 교구에 있던 수녀님께 전화를 했다고요. 과거 행적을 알게 됐다고 했죠. 그럼 증명하신 거네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런 전화 한 적 없어요. 거짓말이요?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면 내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겠죠. 그의 사직이 자백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심한 대로 했죠. 그래서 그는 떠났습니다. 거짓말을 하셨다니. 악행을 밝히려는 한 걸음은 주님에게서 한 걸음 멀어지게 하죠. 물론 그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겠지만. 그럼 신부님은 지금 다른 학교에 계시는 거네요. 그래요. 제임스 수녀님, 왜 그러세요, 수녀님? 의심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의심들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알로이셔스 수녀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다. 제임스 수녀는 그녀를 편하게 해준다. 암전.